이야기. 네트워크 작성법인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해두고 싶은 게 있어요. DBR을 적용하는 것은 그 생산, 특히 양산, 그러니까 개발이 돼서 이제 많은 양을 생산하는 그러한 단계에서 공장에 적용하는 거였는데, 그러한 양산 단계에 오면은 그 공정이나 표준 시간이 정해져 가지고 내려옵니다. BOM도 있고 또 그 생산을 진행하는 공정도도 있고 또 각 공정마다 걸리는 어떤 작업 시간도 표준 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재를 잘 흘려서 빠르게 흘릴 것이냐, 이런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DBR이었다 그 말이에요. 변동성이 있더라도 버퍼 관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흡수해 가면서 생산 납기를 지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DBR이었다. 내 말이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응? 그런데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큰 공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만큼 친절하게 BOM을 주고 무슨 공정도를 주고 표준 시간을 주고 그런 친절한 자료들이 없어요. 왜? 처음 해보는 일일 수도 있고 규모가 크고 어쩌고저쩌고 이유로 그런 자료들이 거의 없어. 그런 상황에서 비슷하게 어떻게 흐름을 빨리 진행을 시켜서 공사 기간을 단축시킬 것이냐 하는 그런 이슈는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이슈는 비슷하고 목표는 비슷할지라도 그 바탕에 주어진 여건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다 이 말이에요. 자료도 없고 더 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는 생산 부분에서는 그다지 이슈가 되지 않는 그런 거, 공정도를 작성한다든가 해야 될 어떤 일의 순서라든가 어떤 표준 시간을 정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생산에서 거의 이슈가 되지 않았던 건데, 오늘 지금 네트워크 작성하는 것은 바로 그런 어떤 공정도와 같은 그런 거를 만드는 거, 여기서부터가 사실 프로젝트 관리에서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일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DBR에서는 없었던 그런 하나의 내용을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트워크를 작성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간단한 예제를 하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예제 자동화 기계 개발은 대략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태스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6개의 일을 하면은 자동화 기계가 개발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태스크 이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태스크란 말을 작업이란 말로 아마 대부분 쓸 텐데, 또 어떨 때는 과업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어떻게 이제 영어를 표준화, 통일시키느냐 이야기인데, 내 스스로도 어쩔 때는 작업이라 그래서 어쩔 때는 과업이라 그랬다 그런다 이 말. 이제 아무튼 미리 양해를 좀 구합니다. 내 스스로도 아직 통일시키지 못했어요. 자, 여기에 이제 번호가 있는데, 이 번호는 그 WBS를 표시하는 번호인데, 어떤 그 태스크의 단위를 이렇게 계층적으로 표현해주는 번호입니다. 나중에 이 번호의 의미도 조금 더 알 수가 있겠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런 태스크로 해서 어떤 네트워크 다이아그램이 그려진다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인도물은 영어로 deliverables죠. 이게 산출물이라고 보면 돼요. 이 태스크의 결과가 뭐냐 이 말이야. 이 태스크의 작업 결과가 뭐냐, 이런 디자인 패키지가 나오는 거다. 여기서 자원은 누가 담당하느냐? 사실 여기는 지금 정해진 자원은 없는데, 여기에 있는 하위 단계의 작업이 되면은
저절로 이 일은 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자원도 없고 기간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하위 단계의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1 있고 1.1이 있는데 1.1은 1이라는 태스크의 하위 작업이다. 또 1.2도 마찬가지 1이라는 작업의 하위 작업인데 여기에 선행 작업이 1.1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는 1.1을 한 다음에 진행이 된다 하는 그런 작업 진행의 선후 관계를 표시해 주는 게 지금 요 선행 작업의 의미입니다. 하여간 여기서는 이제 1.1은 업무 설계를 해서 시스템 설계도가 나오고 자원은 A라는 자원이 작업을 하는데 한 기간은 30일 정도 걸리는 일이다. 1.2는 코딩 작업이고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B라는 자원이 하고 기간은 20일 정도 걸린다. 그 다음에 또 2.1, 2.2가 있는데 여기는 기술 설계, 기계 사양서고 자원은 C가 담당을 한다. 근데 2.2를 보면은 부연 C 제품인데 여기서도 자원 B가 담당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원의 색깔을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했는데 같은 자원이다 이 말이에요. 같은 자원이 담당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B라는 사람이 프로그램도 하고 또 C 제품도 만든다 그 이야기예요. 한 사람인데, 같은 사람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 이거를 네트워크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오늘의 주제는 사실 그겁니다.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근데 대략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아까 있었던 1.1, 1.2 여기에 번호가 있죠. WBS 번호들. 그게 이렇게 1.1 다음에 1.1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2.1을 하고 2.1을 해서 3이라는 작업에서 이렇게 되고 여기에 할당된 자원들 또 이 태스크를 수행하는 자원들은 아무튼 이런 색깔들이다. 주황색, 녹색, 파란색, 빨강색 이런 자원들이 한다. 사실 이거를 그리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 자료에서 이걸 그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냐? 사실 저 자료에서 이 그리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니야. 저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것은.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도 했지만은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거지 사실은. 왜? 지금 주어진 게 아무것도 거의 없어요. 공정도도 없고 BOM도 없고 목표만 정해져 있어.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근데 어디서 무슨 일부터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순서로 밟아야 될지 그거를 지금 거의 모르고 있는 상황. 아니면은 그 부분에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은 그런 상황이다 이 말. 자원도 여기에다가 A를 배정할 것이냐, D를 배정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전부 유동적이고 아직 안 정해져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트워크 작성 그랬지만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게 있으면은 사실 이거는 나오는 거고. 근데 사실 요것을 우리는 네트워크라 그러죠.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그래서 자 그런 취지로 지금 오늘의 그 이슈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태스크란 말을 좀 정의를 좀 해두겠습니다. 프로젝트 관리를 할 때 많은 곳에서는 태스크란 말 대신에 액티비티란 말을 써요. 활동. 근데 TOC에서는 태스크란 말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태스크는 어떤 일련의 활동들의 어떤 집합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활동 여러 개를 묶어서 조금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구분해 놓은 그러한 작업을 태스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업이란 말을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련의 활동들이다. 일련이라는 것은 영어로 series of, a series of. 그러니까
이거 한다, 그 자잘한 그런 액티비티들 여러 개 모아놓은 거, 그것을 우리가 태스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어떤 거를 아주 세밀하게 작은 단위로 쪼개 놓아서 뭔가 구분을 해놨다는 것이 어떤 정교한 면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꼭 그 일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꼭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뭔가의 어떤 굿 이너프 수준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해야 될 작업 단위를 얼마만큼 규모로 얼마만큼 상세하게 할 것이냐, 사실 그게 이제 상당히 하나의 좋은 중요한 이슈가 된다 그 말이지. 정밀도가 무조건 높다 그래서 좋은 건 아니라고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것도 같은 거야.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의 어떤 프로젝트 관리에서는 활동이란 말을 많이 쓴다 이 말이야. 수행하는 활동. 그러니까 어떤 자원이 나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그건 전부 다 액티비티로 표현이 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모아가지고 이런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을 그리려고 한다 이 말이야. 근데 TOC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자. 뭔가 의미 있는 것으로 해서 태스크를 잡고 그 태스크는 이런 여러 개의 액티비티들의 어떤 집합으로 정의를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태스크가 되려면은 인풋도 외부 자원에서 오고 아웃풋도 외부 자원으로 나가는 그런 것으로 태스크를 정의를 해. 이 이야기는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그랬을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이 일을 받아 가지고 내가 여러 개의 활동들을 합니다. 액티비티들을. 예를 들어서 그림도 그리고 자르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해놓은 일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줬을 때 그러면은 내가 자르고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하고 했던 그러한 것들은 하나의 액티비티란 말이야. 근데 그런 액티비티 하나하나를 전부 다 내가 하고 있어. 내가 자르고 붙이고 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그것을 액티비티로 따로 구분할 필요는 없는 거다. 어차피 내가 하는 거라면은 모아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태스크로 생각을 하자. 그런 취지예요 이게. 그게 더 관리하기가 편하다. 굳이 지나치게 상세하게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외부 자원. 외부 자원으로부터 받아서,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받아서 또 내가 다른 사람한테 건네줄 때까지의 그 일련의 모든 액티비티들을 그냥 하나의 태스크로 보자 이 말이에요. 뭐 하나의 태스크로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까 이 그림에서 요거 하나로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로. 이게 태스크라고 그랬잖아. 네. 그런 뜻이야.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하게 생각. 이런 개념이 없이 어떤 프로젝트를 표현한다,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을 그린다 했을 때 지나치게 상세하게 그걸 표현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느 기업에 가서 이제 신제품 개발하는데 이런 걸 한번 보자 그랬어, 자료를. 그랬더니 진짜로 액티비티 단위로 너무 상세하게 이것을 해놓고 그거 가지고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을 그려놨어. 그래서 아니 이건 너무 상세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액티비티들이 개수가 많아야 그래도 남들이 봤을 때 뭔가 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 준다 이 말이야. 너무 액티비티가 적으면은 별로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걸 뭐라 그래? 그 좀 허접하게 보인다 그 말이야. 그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은 뭐 일하는 게 부티가 안 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잘게 쪼개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좀 웃은 적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네. 일이 잘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남한테 잘 보이는 방향으로 그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지. 자, 그래서 태스크라는 말을 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생각하고, 그래서 작업, 이게 태스크입니다. 작업은 필요한 모든 입력물이 들어온 후에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작업의 완료 시점은
완료 기준에 부합되게 일을 끝내고 그것을 다른 후속 작업들에게 이걸 인도해 줬을 때, 그러니까 내가 했던 거를 나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은 당신이 하시오 하고 넘겨줬을 때 그때 작업이 끝나는 거다. 근데 이 말도 상당히 중요해요. 완료라는 것은 내가 했던 거를 잘 정리를 해가지고 남한테 넘겨줬을 때 완료가 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뭡니까? 이 프로젝트는 서로 일을 받아서 하고 일을 넘겨주고 하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해서 넘겨줘야 그 다음 사람이 그걸 이어받아서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사실 이거는 생산에서도 마찬가지죠. 또 그 어떤 개선 활동 한다 그랬을 때도 이런 말은 많이 합니다. 후공정은 고객이다. 내부 고객이다. 이런 말을 쓴다. 그만큼 이렇게 완성도를 높여서 넘겨라. 그런 뜻이죠. 여기도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네트워크를 어떻게 작성할 거냐. WBS가 기초적이다. WBS라는 것은 Work Breakdown Structure의 약자인데, 그러니까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단위 작업으로 나눠 놓은 것들을 WBS라고 그래. 근데 이 WBS를 가지고 이제 네트워크를 그리는데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흐름 방식이었다 그 말이야. 흐름 방식이라는 게 뭐냐? 첫 번째 작업 한 다음에 두 번째 작업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포워드로 첫 작업부터 전진해 가면서 다음 해야 될 작업들을 이렇게 뭐가 있느냐 생각을 해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시작하는 일이니까 상당히 구체적으로 뭔 아이디어들이 있으니까 그건 상세하게 적힐 수가 있어요. 근데 프로젝트가 끝날 때쯤 그때에 해야 될 일은 이렇게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작성을 해버린다. 그런데 이 방법보다는 CCPM에서는 이제 필요조건 방식이라고 하는데, 필요조건이라는 것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이거를 찾는 거야. 그게 필요조건 방식이야. 그래서 프로젝트의 완성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서부터 후진해서, 다시 말해서 목표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그 앞단계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백워드란 말이야. 포워드가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후속 작업에 필요한 선행 작업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선행 작업을 찾아가니까 백워드는 목표는 여기다 두고 그 앞단계를 찾아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그 해야 될 일을 찾아내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다 그 말이야. 의존성이 파악이 된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찾아진다 그 말이야. 그리고 누락도 없다 이 말이야. 자,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프로젝트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 그거 자체가 선명하게 나와 있지 않다 그 말이야. 자료도 없고. 중요한 것은 정말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거를 빠짐없이 또 앞단계 그 단계별로 잘 이어지도록 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생산으로 말하면 공정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려면은 그 공정 사이가 빠짐도 없고 잘 이어지도록 그것을 미리 파악을 해둬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 이게 더 좋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그게 실감이 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자, 필요한 것을 찾는다는 거, 이게 상당히 그러한 어떤 그 네트워크의 질을 높이는 데에 좋은 방법이다. 이걸 필요한 것을 찾다. 자, 그래서 완성 목표일을 정해놓고 후진 방식으로 하는데,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작업의 일정도 이렇게 가능한 늦은 시간 기준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가니까 이거를 완성하려면은 언제 시작하는 게 좋으냐?
이 시작 시점이 가능한 늦은 시점으로 이렇게 정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나중에 일정 관리를 할 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 릴레이 란너 방식 지난번에 시간에 약간 언급은 했는데 이제 이런 릴레이 란너 방식으로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후진 이렇게 해가면서 해야 될 일을 찾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아무튼 요 이야기는 일정 관리 쪽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네트워크 작성하는 방법을 봅시다. 일단 프로젝트의 목표를 정해. 목표라는 게요, 당연히 잘 정해져 있을 걸로 생각하지만 의외로 프로젝트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신제품 개발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개발자들이 자기들의 개발 목표를 어디에다 둘 거냐? 어떤 사람은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도나 이런 것들을 공정도를 생산 부서에 넘겨주는 것으로 자기가 목표를 삼을 수도 있어요. 넘겨주면 자기 일은 끝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생산을 해가지고 소비자 또는 고객한테까지 그 제품이 인도가 됐을 때 거기에서 하자가 없을 때까지를 자기의 개발 목표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 사이에서 생산 과정이나 또는 소비자가 고객이 그걸 사용하다가 하자가 발생하면은 그는 개발자가 나서서 그 하자 부분을 이렇게 수정하고 보완해 주는 것까지를 자기 책임으로 두고 그것도 개발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제품이 수명을 다 해서 단종될 때까지 그 과정에서 이렇게 제품의 변화가 오는 그런 것들까지도 개발자의 몫으로 생각을 하면서 개발을 할 수도 있다. 만약에 그 수명 주기 동안에 발생되는 모든 그 제품에 대한 변화까지를 자기가 개발 목표로 생각한다면은 처음부터 그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을 생각을 하겠죠. 그 사람은, 개발자는. 그래야 자기가 그런 부분에서 책임이나 또 이런 것들을 더 책임있게 일을 할 수가 있고 오히려 더 덜 성가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개발할 때 완성도를 높여버리는 것이. 근데 생산 부서에 넘겨주는 것까지를 개발 목표로 삼는다 그러면은 설계도 하고 공정도 만들어서 이렇게 넘기면은 이제 끝이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그 이후에 발생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금은 덜 완성도를 높이지 않고 그냥 개발을 끝내버릴 수도 있다 그 말. 그러니까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사실은 그 다음 뒷단계 일을 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먼저 정해둔다는 거, 이 부분이 사실은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목표를 맨 처음 할 게 백오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기 직전에 어떤 필요한 작업, 이것을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단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바로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어떤 일이 완성이 돼야 되느냐, 이것부터 찾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법, 흐름 방식으로 지금 당장에 뭐 하지? 이거부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TOC는 지극히 목표 중심적입니다. 목표 중심적이야. 그래서 그때 초창기에 골드렛이 기업의 목표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돈을 버는 것이다. 이런 어떤 목표 설정 아래 그러면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출발을 했다 그 말이에요. 지극히 목표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골드렛이 써놓은 첫 번째 책 제목도 더 고울이다. 더 고울. 하여간 이 네트워크를 작성할 때 이 직전의 필요 작업을 생각하는 것이 맨 첫 번째고, 이 필요 작업, 직전의 필요 작업에 대해서 이제 쭉 따라갑니다. 필요 작업, 직전의 필요 작업, 그러면 또 그 앞에 필요한 작업, 그 앞에 필요한 작업 해가지고 맨 처음 작업이 시작될 때까지 쭉 앞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후진으로 해서. 그래서 비로소 지금 당장에 시작할 일이 뭐다. 여기 나올 때까지 그냥 계속 한번 쭉 가는 겁니다. 근데 목표 달성의 직전의 필요 작업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다음 요게 목표 달성하는 마지막 과업이라면은 직전에 필요한 작업이 이것일 수도 있고 이것일 수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맨 먼저 이쪽부터 쭉 앞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그 맨 첫 작업이 나올 때까지 여기를 쭉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의 가지로 쭉 가서 시작 어떤 작업이 나오고 또 이쪽 가지로 쭉 가가지고 어떤 시작 작업이 나오고 이런 가지들이 이제 이렇게 쭉 뻗어나가겠죠.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이제 다시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포워드로 이렇게 또 오면서 해야 될 일이 과연 순서가 맞는가 빠진 것은 없는가 이런 것을 살피고 그것을 살필 뿐만 아니라 뭐하냐 상호 의존성까지도 검토를 해라. 그러니까 이쪽 가지로 가고 이쪽 가지로 갔다면은 이 가지들 사이에 선후관계나 의존성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이 일을 한 다음에 이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런 과정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작성하라. 이 부분이요. 사실은 TOC 아이디어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별로 하지 않았어. 그 다음에 이 작업을 수행할 자원, 사람이나 설비를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작업 소요기간의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나중 일정 관리 때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그 네트워크 작성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첫 번째는 A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건지 그걸 찾아라 이 말이야. 이게 필요조건 사고고 필요한 작업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필요한 작업이 뭐다. 그러니까 그게요. 자기가 바라는 목표를 놓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찾는다는 게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막연하게 내가 이런 일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오겠지. 막연하게 그렇게 기대를 갖고 하는 것하고 목표를 설정해 놓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필요한 것이 뭐냐 해야 되겠다는 거하고는 조금 그 추진의 강도가 좀 달라요. 막연하게 이런 좋은 결과가 있겠지 하다가 하는 것은 하다가 아니면 말고 또 안 되면 별 수 없지. 쉽게 포기를 할 수 있는데 목표를 설정해 놓고 내가 필요한 것이 뭐냐 한다고 했을 때는 그걸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그 부분이 완성도도 높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개인한테도 상당히 적용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내용이에요. 자, 근데 먼저 이렇게 해서 백워드로 찾고 그 다음에 이제 포워드로 온다 이 말이야. 이것과 이것이 완료되면은 A가 착수될 수 있는가 이런 검토를 해보고 또 이 앞에서 다른 것들하고 상호 관계는 없는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요. 이쪽으로 오면서. 그래서 B와 C가 완료되면은 A가 착수될 수 있는가? 또 A한테 더 필요한 것은 없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는 것이 검토 과정에서 해보는. 그래서 대단히 목표 지향적이다. 자, 이런 것을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냥 하나 만들어 본 예제입니다. 프로젝트라고까지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당신이 미국으로 이민 가려는 계획이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민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들의 어떤 선후관계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한테는 지금 백지로 나갔죠? 지금 실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좀 쉬는 시간 겸해서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무슨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쭉 리스트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일들 사이에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거를 아까 했던 그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한번 여러분 각자 한번 해보세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저 누리안 건데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 이거 아까 내가 포워드 방식, 백워드 방식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한번 작성해 본 건가? 이쪽으로 가다 중간에 이렇게 추가할게요. 이쪽으로 쭉 여기서 이렇게 갔다고? 네. 가지고 끝까지 갔어? 아까 내가 한 그런 어떤 방식대로 한 거야? 네, 그리고 중간에 중간 추가한 것도 있고. 오케이. 그러면은 목표를 뭘로 세웠는가? 미국 이민으로 세웠는가? 이민 가기니까 이민이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우리 김두영 군 마찬가지로 목표는 이민 가기네. 어떻게 했어? 이렇게 백워드로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끝까지 가봤는가?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흐름 방식으로 했는가? 저도 백워드로 목표를 이민 가기로 설정한 다음에 그 뒤에서 차례대로 여기서부터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필요한 거 생각해서 이렇게 갔어. 대답하는 게 군인 같아. 아르티시안가? 네, 그렇습니다. 자, 하여간, 김두영 군. 근데 되게 지금 주택 마련하고 항공권 구입하는 것이 바로 그 직전에 어떤 필요 작업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둘이가 일치하네. 또 이제 그 안에 이 부분들은 대략적으로 일치하네. 미국 정보 입수하고 법적 절차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전영주 군도 마지막이 이민이고 집 마련. 이건 뭐야? 내가 했던 건데 나왔나? 내가 안 돌렸는데 나왔네. 아무튼 전영주 군 어떻게 백워드로 했어? 이민을 목표로 해가지고 집을 마련해야 되고 직장, 시민권 이런 거 돼야 되고 시민권은 추가된 것 같은데 없었는데 여기에는 이민 가기 전에 시민권을 받나? 시민권을 받아가지고 이민 가는 케이스인가? 아무튼 그거는 이민 가서 한참 살고 영주권 받고 뭐 시민권 받고 뭐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근데 뭐 돈. 자, 뭐 계략적으로 딱 이렇게 하면 작성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내가 작성한데 나는 요거는 일부러 이렇게 작성해 봤는데 포워드 방식으로 흐름 방식으로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부터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한번 하면서 했던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미국 이민 가는 거니까 이제 항공권 구입이 마지막이다. 그러면 다 준비해놓고 항공권 구입하면은 이제 도착해서 뭐 해놓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이 될 것 같은데. 자, 아까도 내가 그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항공권 구입하는 게 목표처럼 되어 있지, 맨 마지막에. 근데 정말 미국 이민 간다는 게 항공권 구입하면은 다 미국 이민 가고 다 끝난 건가? 일을 하는 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항공권 구입이 맨 마지막에 있어. 근데 이제 자네들은 그래도, 백워드로 해라, 목표를 설정해라 하니까 이제 맨 마지막에 이민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전체 프로젝트 이민 가는 거고, 이민 가는 게 또 사실 목표냐면 또 그건 아닐 수도 있어. 오케이, 이민 가는 건 가는 거야. 근데 이민 더 구체적인 목표. 자기가, 이민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뭔가에 더 이민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게 사실은 올바른 그 준비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해본다 이 말이에요. 전체가 좀 이민 가는 거는 이제 포괄적인 이야기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프로젝트 목표를 빠른 기간에 안전하게 정착하는 것을 이 이민 프로젝트의 목표로 삼아보자. 그러면은 보다 구체적인 하나의 목표가 되지 않습니까? 아까보다는 그냥 이민 간다 이거보다는 가긴 가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거기에 거주하느냐,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한다면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랬을 때 목표 달성 직전에 필요한 작업은 일단은 경제적 수준에 적합한 주택이 마련이 돼야 되고 안정된 직업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빠른 기간에 안전하게 정착을 하려면은 일단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직장이 있어야 되겠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다. 이 생각을 우리가 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목표 설정이 그냥 이민 가기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있습니까? 경제적 수준에 적합한 주택, 안정된 직업. 그냥 직업이고 직장이고 하지만은 주택 마련이고 하지만은 내 수준에 알맞는 주택.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의 어떤 그 태스크가 도출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에 맞추어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일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내가 이제 찾아갈 거냐 이야기인데 아까처럼 경제적 수준에 적합한 주택을 마련하려면은 바로 그 앞에 어떤 게 있어야 되고 안정된 직장을 만들려면 그 앞에 어떤 게 있어야 되냐 이제 이런 걸 찾아가는 거지. 이런 걸 보면서. 그래서 그려본 게 이렇게. 그러면은 생활 준비가 되고 안전하게 정착을 한다면은 바로 그 직전에 일어날 일은 이제 이삿짐 탁송하고 항공권 구입인데 그 전에 주택 입주 계획이라든가 직장 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선행 작업으로 있기 때문에. 근데 요 이야기는 사실 아까 거기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일에는 하는 일에는 없었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들은 아까 그 리스트에 있었던 건 내가 요 색깔로 표시를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근데 꼭 그런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을 내 태스크로 가져간다는 게 조금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이민 가는 건데 나의 어떤 특수한 상황이나 나의 목표나 내 상황이 반영된 어떤 그런 프로젝트가 돼야지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더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도 자기 프로젝트를 한다는 건 조금 이상한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의 목표에 맞는 이런 것들이 더 추가가 될 수도 있고 생각을 더 미리 해놓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 미리 자기가 생각을 해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예를 보이기 위해서 차이를 이렇게 한번 내봤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목표 설정을 하고 직전에 필요한 작업을 찾아서 빼고도록 이렇게 간다. 자, 하여간 그런 뜻에서 이 네트워크 작성법, CCPM 네트워크 작성법은 의미가 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프로젝트든지 사실은 목표 설정도 약간 흐릿할 수도 있고 해야 될 태스크들도 명료하게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다 이 말이야. 여러분 신제품 개발하는데 신제품 개발 목표 사장이 주는 거 아닙니다. 어렴풋하게 있어요. 어렴풋하게. 야, 좀 좋은 거 개발해서 돈 좀 벌게 좀 해봐. 이런 말만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이렇게 해나갈 거냐. 사실 그런 것들도요.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나가면 보다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일단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을 작성을 하는 일반적인 그런 방법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우리는 일정 관리가 목표예요.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일정 관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려내는 네트워크를 그려내는 것이 지금 이번 강의의 어떤 주된 포인트는 아니고 이렇게 해서 아무튼 네트워크가 나왔다고 하자. 또 CCPM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작성을 했다고 하자.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우리가 일정 관리를 할 거냐 이게 이제 주제인데 그 네트워크 일정 관리를 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뭐냐면은 납기를 단축시키는 거예요. 프로젝트 기간을 단축시키고 또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쓰고 또 그 목표를 달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표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스코프, 범위, 그 다음에 납기, 예산. 이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 지금 우리의 일정 관리 목표예요. 그것을 일정 관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한다. 이 말이에요. 프로젝트 관리라는 것은.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그렸는데 한번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을 그린 다음에 그걸로 야 이걸로 일정 관리하자 이렇게 들어가기에는 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다듬어야 돼 다시 한번. 어떻게 다듬냐? 가능하면은 거기에 있는 태스크 수도 좀 줄어들게 그리고 예상 기간도 좀 줄어들게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하면서도 좀 기간도 짧은 기간에 해낼 수 있는 일로 표현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네트워크 단축 노력이에요. 단축하는 노력에는 대략 이 네 가지 영역에서 단축 노력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걸 잘해 놓고 그 다음에 일정 관리로 들어가야 효과가 크다 그 말이에요. 자, 작업 의존성이라는 게 뭐냐? 소요 시간을 어떻게 하자는 거냐? 작업 배치 편성, 자원 배정 이런 부분들. 작업 의존성이라는 게 뭐냐? 지금 여기에서는 전기 디자인을 완성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완성한 다음에 기계적인 부분을 디자인을 하고 그래서 기계적인 부분을 다시 검토 수정을 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이 일이 끝나야 그 다음 일이 되고 그 다음 일이 끝나고 의존성이 굉장히 크죠. 끝나야 이 일이 되고 끝나야 이 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 전기 설계가 끝나야 기계 설계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그 말이야. 이 의존성이 굉장히 큰 거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보면은 전기적인 부분의 디자인에 초벌로 디자인을 해놓은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기계 디자인에 초벌을 디자인을 해요. 프렐리미너리 디자인을 한단 말이에요. 또 전기적인 부분은 더 테스트도 하고 해서 디자인을 완성을 시켜. 그러면은 초벌을 해놓고 바로 이쪽으로 토스가 되고 또 이쪽으로 전기는 하고 그래서 이거를 모아가지고 최종 어떤 그 디자인을 한다면은 얘가 전기 부분이 다 안 끝나더라도 얘는 시작할 수가 있잖아. 의존성이 좀 좀 완화가 됐잖아요. 뭐 이런 부분. 그러면서 기간도 단축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태스크를 어떻게 규명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태스크를 어디서 어디까지 하고 넘기고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를 다 하고 넘긴다 그랬는데 일부 하고 넘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그 일부를 가지고 내가 그 다음에 소요 기간에 사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중점적으로 할 그런 부분인데 얼마나 걸릴 것이냐 그 소요 기간을 추정하고 또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챌린지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접근하는 거는 나는 더 이상 줄일 거 없다. 네 것 좀 줄여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줄일 만큼 줄였어. 근데 뭐든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해결이 좀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나부터 솔선수범해야 이 일은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CCPM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줄이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또 프로젝트에서 작업 소요 기간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걸 확정적으로 얼마까지 해 이렇게 해서 줄이는 것은 그건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합리적으로 서로 합의하에
너나 줄여라 이런 것 하지 않고 협력해서 서로 같이 줄여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느냐. 사실 이 부분이 일정 관리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주로 추정을 해놓고 작업을 개발을 하기보다는 4주로 추정을 해놓고 개발하면 그래도 단축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10주를 4주로 이야기하게끔 하느냐 이 말이야. 합의하에. 서로 합의하에. 강요해서가 아니라. 그게 상당한 그 포인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작업 배치 편성하는 거. 지금은 XYZ라는 유닛을 패브리케이션 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가공했다 그 말이야. 가공해가지고 여기를 이런 사람들이 전기 쪽과 또 어떤 진공 쪽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6주 동안 하는데 전부 내부 작업자들이 한다 이 말이야. 사내에서 한다. 6주 걸려서. 근데 지금 이렇게 작업을 편성을 해놨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백큐엄 부분에 진공 부분에 XYZ 유니트를 1주에 해서 요거를 XYZ 그 모듈에다가 팹 모듈에다가 이제 4주를 작업을 하는데 익스터널 피플이 한다. 사외에서 하게 한다 이 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조립해서 2주 동안 조립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작업 배치를 여기서 진공 쪽에서 해가지고 이쪽으로 1주만 해서 이렇게 보내면은 1주에서 보내고 1주에서 이렇게 보낸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곧바로 이어서 작업을 시작하게 해서 외부 사람들이 이 작업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 배치를 좀 쪼개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넘겨준다 이 말. 배치를 줄여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어떤 지트나 린 생산에서 하던 그런 방식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배치 크기를 가공 배치는 똑같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동하는 배치를 좀 줄여주는 그런 식으로 배치 편성을 하면은 시간을 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원 배정인데 한 사람이 이걸 다 한다 이 말이야. 이렇게 이거 하고죠. 근데 그 단축을 시키려면은 여러 사람에게 분할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동시 작업을 해서 이게 기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4가지의 어떤 그 일반적인 방법을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뭐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해가지고 이렇게 단축을 시켜봐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사례가 있는데 아이노드라는 것은 약어인데 무슨 이런 거예요. 약자로 해서 프로젝트 이름의 약자입니다. 그냥 큰 의미는 없어요. 요게 지금 그 군인들이 그 야간에 그 투시할 수 있는 이렇게 안경을 철모 위에다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자외선이니까 뭐 이런 걸로 해서 투시할 수 있는 자외선으로 그 야간에 정찰할 수 있는 그런 안경이야. 이걸 이게 모자 앞에다가 이렇게 단다고. 그런 거 쓰고 있는가? 군대에서 지금? 응? 그걸 개발하는 이제 프로젝트인데 그래서 밤에도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거를 아무튼 개발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렸어. 그냥 외부에 이렇게 이제 공개되는 건데 상세하게는 이렇게 공개를 일부러 안 했는지 모르지만 흐려서 무슨 내용인지는 볼 수가 없어. 그러나 모양으로 봤을 때 뭔가 이 목표에 맞춰서 선행 직전에 어떤 필요 태스크들이 나와 있고 조금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 아까 우리가 했던 그런 백워드 방식, 포워드 방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느낌은 좀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 그래서 이게 태스크를 187개 태스크로 이게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그려졌고
처음에는 이걸 했을 때 560일 걸리는 계획으로 돼 있었어. 근데 아까 그런 여러 가지 단축 노력 여러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141일짜리 이 프로젝트로 계획을 해서 이제 진행을 했다. 이거는 그 MIT에서 어떤 그 석사 학위 논문으로 나온 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그 AGI에서 이 D 제이콥이라는 사람이 이런 방법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을 하나의 네 가지 일을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기 경험을 이렇게 해놨는데 리서치 프로젝트인 경우에 처음에 한 310일 정도 예상을 한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인터디펜던시 플랜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렇게 의존성이 있어가지고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한 다음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쭉 유심히 따져보니까 706일짜리 프로젝트로 나왔어요. 근데 이 프로젝트는 한 290일 정도에 완료가 되면은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크리티컬 체인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530일이 됐어. 근데 이거를 좀 줄이는 노력을 해가지고 285일짜리 프로젝트로 자기가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크리티컬 체인 이야기는 아직 안 했는데 하여간 530일짜리를 285일까지 줄였다 그 말이야. 어디서? 그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을 단축하는 노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대로 두고 하면은 전부 다 한 560일이나 425일짜리다 이 말이야. 근데 태스크를 조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거기에 맞춰서 이거를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을 맞출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대략 거기에 맞췄다 이 말이야 자기가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그러니까 아무튼 그 프로젝트의 목표에 맞춰서 일정까지도 그 안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을 그렸다 그런 이야기죠. 대략 맞춰서. 그래서 리서치의 프로젝트, 디벨롭먼트 프로젝트, 또 신제품 출시 프로젝트, 그 다음에 건설 프로젝트 이런 데 형태에서 실제로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목표에 맞춰서 그릴 수 있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을 그렸다는 이야기지 꼭 그대로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다.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의 그 보고 자료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CCPM 방식으로 프로젝트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방법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는 하여간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 이제 그려졌다고 보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건가. 그런 관점에서 CCPM 방법들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